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주말을 보내고 온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환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가 경제 위기의 대표적인 척도 중에 하나로 환율을 볼 수 있죠. 현재의 환율 수준을 보면 국가의 경제 펀더멘탈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경제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환율은 급격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3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사태가 이어지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선 건데요. 심지어 오늘 장중에는 이렇게 화면처럼 1,34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돌파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에 이상이 감지됐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카드 사태, 그리고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우리 경제의 주요 고비 때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었습니다.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로 위안화 그리고 엔화 등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것은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긴축 행보에 대한 우리 시장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는 환율 상승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오늘 26일 잭슨홀 미팅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장에서는 악재가 환율 이슈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점차 꺾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세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매니저님과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서 고민을 털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매니저님들은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종목들 줄 세워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LG화학 보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산업, LG화학, 한국항공우주, 방산과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줄 세웠을지 국내 증시 재점검 탑5 바로 달려볼게요. 네, 오늘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섹터는요, 저희가 국내 증시 재점검 탑5 줄을 한번 세워보면서 피해야 되는 종목과 섹터, 그리고 지금 노려보면 좋을 종목과 섹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민성 매니저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 이 국내 증시 재점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매니저들의 수익률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한규수 매니저님. 지난주에 탑픽 종목 해주셨던 이 이수화학이 견고한 흐름입니다. 6.31%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 이제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 이소학은 이제 배터리 시리즈가 배터리 관련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차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의 어떤 시장 이동 가능성에 대비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죠. 현재 흐름 자체가 주가가 팍팍 치고 가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마지막 박스권 상단에서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들이고, 기존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쯤 이동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올해 하반기, 4분기 정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수학 같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시세가 이제 하나의 이슈화되면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분명히 생긴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약간의 출렁거리는 과정들이 전개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신경 쓰지 말고 이수학 같은 종목들은 전고체 배터리라고는 차세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 가치를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집중할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 17일에 소개해 주셨던 이수화학, 다음날 바로 11%대까지 치고 올라가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고점 이수화학 이번 상승세 좀 뛰어넘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종목은 좀 단기로 보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4분기 얘기하신 거군요. 그렇죠. 단기로 보기엔 좀 아까운 종목이고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자동차 성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의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수화학의 대표적인 어떤 수혜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또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중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이슈화되고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게 되면 이 종목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래서 현재 마지막 매물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단기적인 잔파동을 무시를 하고 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보고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고 아직은 중장으로 가져가 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보셔서 시장, 전체적인 시장은 안 보셔도 되고 이 회사의 미래 가치만 보고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로 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이수화학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오늘 코스피가 1.2%가량 빠졌고 코스닥에서는 2.2%가량이 빠졌습니다. 네. 이런 시장 보면서 혹시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다고는 했는데 끝난 것 아닐까? 그리고 두 달간, 한 달 동안 계속 올라왔던 수익률 다 빼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의 시작 전에는 일단 저도 이제 이거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위기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장중의 흐름 자체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버텨준 시장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1,336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여파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빠질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600억 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지금 고점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기에는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 이탈 자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상승을 한 이유가 우리나라랑 미국 달러에 대한 1대1 문제점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유로화라든지 위안화가 같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달러 강세를 이어지다 보니까 1,340원대까지도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신흥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큰 하락, 하락장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고환율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맞아요. 들어오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교수 매니저님, 환율이 올라감에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이제 1,340원까지 찍고서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드문 현상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환율이 급등했는데도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일단 지금 현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그 원인을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나빠가지고 지금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형태는 일단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미국의 잭슨 홀 미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 경기 부양이 아니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에 의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달러 강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환율 원화 약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환율이 올랐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나빴다라는 그런 것 원인보다는 달러가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펀더멘탈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계속해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환율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한국 증시가 뭐 무너지고 폭락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옛날처럼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오늘 좀 시장이 1, 2% 빠지긴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세는 없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구간에서 오늘 지수 이제 2,462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네. 최대로 보게 되면 한 2,400 정도, 요 정도
5월까지는 하락 가능성은 약간 남겨두되 예. 대체적으로 2,450선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환율이 1,340원까지 올랐던 부분들, 이때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 위치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34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바로 이제 2,450선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을 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 환율의 어떤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네. 때문에 지수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가능성도 높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450선 정도 선에서 하락세는 좀 멈추더라도 당분간은 치고 가는 반등보다는 약간의 이제 박스권 장세, 기간 조정 장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공포는 갖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상승까지는 의외로 또 시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적어도 종목 장세 쪽으로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도 이어졌었던 이 종목 장세의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하락, 우리가 좀 생각했었을 때, 또 5월달, 6월달처럼 막 떨어지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감은 좀 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한교수 매니저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국내 증시 뭔가 올라갈 명분은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올라갈 명분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흐름은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도 비슷한 비유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명분 자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안 좋았던 명분들은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은 다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화가 사라지거나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이 해소가 되거나 하는 뭐 거기에 대한 호재성이 있어야지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관망세 투자 자금들이 상승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패닉셀에 빠지진 않는 게 다행이지만 여기서 끌고 갈 만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는 것까지는 명분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망세를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할 우려까지는 우리가 보일 필요가 없는 게 그동안에 좀 이제 악재들은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쉽게 이탈하는 자금보다는 관망세로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투자 예탁금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55조에서 56조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줄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은 이슈를 반영이 됐기 때문에 관망세로 패닉셀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시장 흐름을 보여지고 있어서 너무 크게 우리가 같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하방에 대한 압력은 많이 줄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좀 힘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믿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도대체. 좀 많았었거든요.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그래도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든든하기도 합니다. 근데 민수 아나운서 지금 짚어줘야 될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계속 의심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루키 7호님께서 5개월째 무역 적자이고 이번 달 더 늘 텐데 펀더멘탈 문제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한교수 매니저님께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주가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 경기가 최악일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수지가 뭐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이제 다소 이제 안 좋은 부분들,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여기다가 이제 수출 경쟁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라든가 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진정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펀더멘탈 자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는 가장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8월 기준으로는 10배 미만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뭐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 자체가 이제 북한 문제겠죠. 컨트리 리스크. 북한이라고 하는 적대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 국가 컨트리 리스크를 높였던 부분들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저평가됐던 그런 시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이제 북한만 있다 그래가지고 저평가 상태가 계속 장기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경기가 모두 좋아지게 되면 한국 증시는 그만큼 더 강력하게 경제가 좋아지고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과 중국 경기를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좋으면 미국이 좀 안 좋고 미국이 좋으면 중국이 좀 안 좋은 이런 형태가
상태가 됐고요. 특히나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져야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은 전망이 그럼 안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지금 안 빠졌죠. 안 네. 빠지고 이제 하방 경직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안 좋긴 안 좋고 일단 특히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이 되고 호전돼야 되는데 뭐 지금 중국에서 LPR 금리를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증시 조금밖에 못 올랐었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경기 부양 대책에 저는 배경이 무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뭐 포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약간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워낙에 이제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제로 코로나로 해가지고 확 완전히 도시를 봉쇄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올해 연말, 내년 정도 초반 정도가 되게 되면 시진핑 3년임이 시작이 되게 되면 아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변화가 주고 그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경기 부양 대책을 강하게 하면 중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말과 4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 네. 구간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잘하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지루하지만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겨내는 그런 인내의 시간과 네. 그리고 앞으로 장세가 좋아질 때 대비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은 지금 호재를 찾기보다는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악재 뭐 중국 이야기도 앞서 했는데요. 중국은 사실 이제 계속 금리를 계속 낮춰왔었습니다. 그 흐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것을 보자면 미래생명자원이 16%가 올랐고요. 한탑이 14%가 상승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13% 올랐고요. 9%에서 6% 상승했던 게 한일사료, SH에너지 화학 등이 올랐는데 민선에서 딱 종목명만 들어도 알 것 같죠? 이거 언제 올랐던 종목인지. 네.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국내 자원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갔던 흐름인데 오늘도 그래요. 이게 오늘 흐름입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이 시장 흐름 당분간 좀 지속이 될까요? 지금처럼 개별 장세가 지속되는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사료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한 이유도 아무래도 갈 종목이 좀 한정적인 흐름입니다. 테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올라갈 명분이 없고 전체적인 시장의 호재성보다는 우려감이 더 짙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를 수 있는 테마에 대한 재료들은 한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사료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테마적인 흐름이 끝나게 되면은 또 그만큼 올랐던 만큼 시세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다른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자금은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자금들만 이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테마가 오르면은 다른 테마들은 빠지고 이 테마가 오르면 이전에 올랐던 테마들이 빠지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런 장세가 이어지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좀 바닥 다지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와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장세와 지금 보자면 관망세가 이어지고 거기서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순환매 장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좋을지 순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재점검하는 이 시점에서 봐야 하는 탑5 밑에부터 하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4위는 카카오, 5위는 한국항공우주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4위 A스토리, 5위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네,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한교수 매니저님, 한국항공우주 5위로 주셨다는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 올라갔던 부분들 많이 좀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 항공우주 이제 그 방산주라든가 이 항공우주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더 나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의구심을 좀 가져볼 만한 타임입니다.
방산주들은 그동안 우리가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방산 비리가 있었고 방산 비리가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그 국방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좋아질 수 있었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섹터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대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펀더멘탈로 갔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슈 맥락으로 주가가 올라간 성격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주라든가 뭐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그룹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모두가 이슈 맥락으로 좀 올랐던 성격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항공우주라든가 뭐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그룹주들도 또한 지금 대규모 이제 무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과연 그런 어떤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는 또 무기 수출과 관련된 계약들이 네.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대규모 이제 폴란드를 주시로 대규모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대규모 계약이 있어야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높지는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K방산 수출 확대라든가 또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재료가 물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고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주 시대를 또 준비하자라는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앞에서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대만 문제 때문에 각국이 또 무기 체제를 강화하고 또 무기를 수입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가 나오기는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주의 종목으로 드렸던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런 재료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너무 크게 보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주의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주의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방산 섹터를 봤을 때 상징적으로도 전반적으로 다 주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방산주들이 전반에 걸쳐서 같이 움직였던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 전반에 걸쳐서 같은 전략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는 약간의 이제 경계감이 좀 네. 커질 수 있는 병도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공우주, 방산 말고요. 네. 이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주산업들은 지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강국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첫 발을 디딘 상태입니다만 실적으로 연결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누리호가 발사되거나 그 성공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일단 성공을 한 상태까지 모든 재료가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5위 종목 한국항공우주 들어봤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5위 종목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난주에 자원, 가스 관련주 했었을 때도 지역난방공사가 하위권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그때도 5위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거기에 오늘도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더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혜 반대로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 훼손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열이랑 전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익성이 이제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실 때는 이 적자를 끝내고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게 판단이 됐을 때는 만성 적자 기업도 미래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주가도 하락으로 좀 조정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까지 이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계속해서 기존부터 가져왔던 이제 기업에 대한 자본력까지 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짙은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좀 위험한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 난방공사는 5위로 좀 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유가 비슷합니다.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스 관련주 지역난방공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제 마진 쪽에서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하시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4위 종목은요, 카카오입니다. 성장주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는 되신다면 네이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반 하락 중이지만 사실 카카오가 현상이 더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도 함께 비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낫습니다. 네. 네이버가 좋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방향성은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한 이제 의견을 일단 제가 이제 보류 의견을 드렸습니다. 많이 빠지고 이제 거의 주가는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저도 일단 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모멘텀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요즘에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검토에 따라서 카톡 송금하기 이런 간편 결제에 대해서 일부를 제한하는 그런 논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카카오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이 되고요. 과거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가 컸었던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냐,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비대면과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됐었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측면이겠죠. 이런 부분들과 또 경기가 위축된 부분들,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해서 눌려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성장 모멘텀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글로벌 광고라든가 또 콘텐츠 시장도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일단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 저는 근접을 했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밀리더라도 저는 뭐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굳이 여기서 뭐 중장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투매까지 단행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지만, 문제는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커질 때, 그때쯤에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는 그 시간이 흘러야 카카오도 주가의 상승세를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4위 종목 보겠습니다. A스토리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네. 어떤 쪽에서, 왜냐면 미디어 콘텐츠가 최근에 주가 흐름과는 별개로 작품성은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저는 4위로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OTT 플랫폼 자체가 국내 OTT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흑자를 본 기업들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미디어 콘텐츠들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인프라가 줄어들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 플랫폼에 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여기에 대한 성장 피크아웃 우려감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좀 주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치열한 국내 파일을 나눠먹기에 대한 인프라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영상 제작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에 대한 훼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OTT 플랫폼이 워낙 많아졌고 이용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메뚜기 이용자라고 하죠. 지금 뭐 쿠팡 쪽으로 보다가 뭐 넷플릭스 보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이용 해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컨텐츠가 계속해서 미국에서부터 넷플릭스가 이제 피크 아웃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OTT 플랫폼 국내 관련된 주식들도 하락을 했었는데, A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좀 피크 아웃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더라도 여기서 더 큰 드라마틱한 성장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주가가 조정세가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T 업체의 치킨 게임이 지속돼도 미디어 콘텐츠, A스토리 같은 업체들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근데? 네,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제이 콘텐츠리, 지금은 콘텐츠리 중앙이죠. 예. 이 기업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인 실적을 보여줬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넷플릭스가 피크아웃, 이제 이용자에 대한 하향 조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락이 나타났고, 거기에 더불어서 콘텐츠리 중앙도 같은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A스토리도 이미 지금 OTT 플랫폼에 대한 우려감에 증시가 조금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팬데믹, 엔데믹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OTT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가 급감을 하고 있는 게 좀 성장에 대한 큰 모멘텀 훼손이 네. 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 재점검 탑5 2위와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규수 매니저의 2위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3위는 삼성전자, 김민성 매니저의 2위 DB하이텍, 3위는 고려제강입니다. 여기선 DB하이텍과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만났네요. 반도체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 볼까요? 먼저 한교수 매니저님. 한교수 매니저님, 삼성전자 딱 중위권에 위치한 거 보니까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좀 간접적으로 내비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예.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몇 번 또 분석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이제 줄 서는 종목들 대부분 이제 대형주를 좀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을 좀 읽어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시라고 시장을 읽어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를 많이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 역시 이제 지금 조금 힘든 구간이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분석 드리면서 올해 이제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분석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각에는 아직은 좀 변함이 없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보류 의견을 드린 것은 여전히 아직은 이제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출 반도체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경계가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 반도체 가격대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또 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다소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램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도 많이 위축될 정도로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는 다소 굉장히 위기 국면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치포 가입 여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치포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출이 딱 커트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전개가 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미치는 실적은 단기간에 충격이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한테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포 동맹에 이제 가입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휴대폰이라든가 뭐 많은 지금 폴더블 폰들도 새로운 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경기에 약 6개월 정도 선언을 하죠. 저는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글로벌 경기,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출 거로 보고 있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올해 연말과 내년 초가 증시 자체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이 구간 좀 지루하고 답답한 과정이 좀 진행되겠습니다만 터닝 포인트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반에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 보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기준치를 하향하긴 했지만 그 기준치를 넘어간다면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일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쪽 기업의 어떤 영향이 좀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가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괜찮은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엔비디아한테 호재가 될 거고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는 바닥이던 공간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적 전망치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보다는 바로 이제 글로벌 경기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쳤느냐 안 쳤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만 나와주면 반도체 디램 가격은 벌써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글로벌 경기 흐름을 먼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흐름을 봐야 되는데 김민석 매니저님은 반도체 관련주를 2위로 주셨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칩4 이야기도 있고 네. 또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그걸 배제하고 2위로 주신 걸까요? 일단은 반도체 칩4 가입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좀 투자 심리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를 좀 얘기를 한 게 좀 아예 배제를 한다. 이제 이거를 가입을 때문에 우리랑 배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국과에 대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줄 수 네. 있을 거다라고 이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가입에 대한 뭐 확실한 흐름을 봐야겠지만 최악은 면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증시가 성장 모멘텀이 크게 훼손이 되지는 않을 거다. 약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1,300원대 위에서 윗돌고 있는 상황이 네.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서 달러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수출 준도가 높은 게 반도체다 보니까 계속해서 판매 실적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까지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워낙 좀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뷰를 저는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이 환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종목인가요? 네,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로 좀 돈을 열심히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B하이텍은 지금 6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는데 여기서 환율 상승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6분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7분기, 8분기까지도 최대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좀 버텨주고 있는 바닥권에 온 상황이라서 대바닥권에서 좀 우리가 마음 편하게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DB하이텍 뭐 환율 영향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DB하이텍의 특징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하락한 게 사실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사실상 85,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는 일단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우려감까지 선반영이 된 가격대라고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 소액주주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DB하이텍은 좀 대주주 지분이 좀 작은 상황이라서 18%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면은 주주들에 대한 3분의 2 정도 찬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전망으로 봤을 땐 3분의 1도 힘든 상황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서 대략 한 67% 정도에 대한 주주의 투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소액 주주에 대한 반발이 너무나 큰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물적 분할이나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좀 최대한 막으면서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DB하이텍도 물적 분할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닥에서는 좀 리스크가 나타나더라도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좀 그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쉽게 봐서 이 물적 분할 이슈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B하이텍과 삼성전자 2위와 3위에 위치했습니다. 두 종목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보자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좀 겨울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DB하이텍은 최근 저평가 구간이 좀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김민석 매니저의 2위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달러 강세의 수혜주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달러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한규수 매니저님의 2위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될 텐데 네. 이제 상징성이 있는 종목으로 2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짤막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지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섹터들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 네. 2차 전지하고 전기차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그 원전주들입니다. 원전 시장 자체가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전부터 이제 탈원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시세가 좀 많이 일단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원전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원전 사업이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산업 부분, 산업이라고 부분들은 이제 유럽 의회가 그 원전하고 가스를 녹색 분류책으로 전환했었죠. 이제 일명 이제 텍소노비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일단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원전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이런 상태고요. 사우디가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또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사우디가 유가 상승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추적을 했고, 그것을 다시 이제 원전 사업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주가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또 빌게츠와 또 SK그룹이 또 동맹을 맺으면서 원전 쪽을 또 강화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일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올해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수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작년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났었고, 작년 재작년에 많이 났었고, 최근에 이제 대체로 17,000원, 17,000원 선에서 이제 중간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다시 추세가 상승 전환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제 그동안의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등장하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이 있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는 또 두산 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은 계속 정책의 힘을 받아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위 살펴봤고요. 김민석 매니저님의 3위 종목 고려 제강입니다. 철강은 지금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 증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약간 우리가 비철금속도 있고 철강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천연가스 상승을 하면서도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전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상승으로 오히려 좀 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2차 가공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공을 한 다음에 국내로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달러로 판다,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이제 원자재를 산 다음에 국내에서 2차 가공을 하고 이제 원화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환차익적으로도 수익성에 대한 좀 흐름 자체가 이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급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성에 대한 훼손이 되고 영업 손실에 대한 좀 지속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입에 대한 부담, 이거를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철강 쪽은 일단은 관망세로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추세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상승할 때,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나타날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와 좀 비슷한 구조로 고려제강도 이 재무 구조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현재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들 확인할 시간입니다. 1위 종목 공개가 딱 되기 전에 이 매니저님들 1위 종목 바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대답해 주시죠.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예,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 봅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은요? 저도 매수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1위 종목 내일 매수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바로 신문하듯이 물어봤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한교수 매니저의 1위 종목 LG화학이고요. 김민석 매니저의 1위 종목 우리산업입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LG화학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 LG화학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에 이제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그 종목을 빼고 오늘 제가 LG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수가 이제 최근에 올라올 때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의 삼성전자는 계속 시장에서 쉬었습니다. 네. 쉬었고 그 와중에 최근에 반등장을 이끌었던 종목이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죠. 그리고 이제 LG화학 시가총액 5위입니다. 자,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최근에 동반해서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는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 양상을 마무리하고 반등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LG화학 같은 종목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LG화학 같은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이제 분할 상장시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LG화학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첨단 소재 부분, 양극재 사업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아요. 양극재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8천억이 조금 넘는 상태에서 양극재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죠. 3,3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정도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을 많이 이끌어간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그 양극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렘하고 LNF가 있죠. 네. 이들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오늘을 기준으로 11조하고 8조 정도 될 겁니다. 11조하고 8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에코프로비 1,000억 정도, LNF가 720억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의 양극재 부분의 영업이익이 3,300억입니다. 3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LG화학이 이제 양극재 사업 시장이 엄청나게 돈이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로도 굉장히 이 부분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측면이겠고 이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G화학 측에서 이 양극재 부분에 대한 생산 능력 캐파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까지 26만 톤까지 기존에 대비해서 캐파를 3배 이상 늘리면서 그 성장 점유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마진의 그런 어떤 사업력이기 때문에 양극재를 주한 성장세가 많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됨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화학사업 부분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론은 좀 크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호전이 되게 되면 화학사업 부분까지 호전되게 되면 양극재 사업 부분과 함께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로 계속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 네. 내일부터 매수는 들어가시되 당장 간다는 관점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단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네. 분할 매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LG화학이 급등한 아시겠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이제 천천히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김민성 매니저님의 1위 종목 우리 산업인데요. 자, 이거 이제 내일 매수해도 되는지, 네. 너네 산업이 되는 건 아닌 건지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산업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 산업은 일단은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 우리 산업은 미국 북미 지역에서 직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해외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 대한 전 모델에 대한 독점 공급을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로 전일 좀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지만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좀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법안에서 좀 인센티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미국에 대한 현지 공장을 늘려가고 있고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슬라에 대한 동점 공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게 인플레에 대한 수혜 그리고 수요 증가로 인한 부품 공급에 대한 실적 상승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지금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전일 좀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같이 장이 눌리는데도 안 빠졌어요. 그냥 보합 수준으로 버텼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흐름을 이제 패닉셀이 빠지지 않고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차트적인 흐름을 볼 때도 하락보다는 상승에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은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위 종목 김민성 매니저 우리 산업, 1위 종목 한규수 매니저 종목은 LG화학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섹터는요, 박수범 매니저가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도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한교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안내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수가 조정받아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정 장세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 같은데, 대형주에 대한 어떤 분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든가 또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라든가 이런 섹터들, 좋은 섹터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스몰개, 중소형주들 중에 정말 엑기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엑기스 같은 중소형주들을 하나씩 제가 이제 무방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엑기스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오후 7시에 무료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줄 서는 종목 나와서 계속해서 많은 종목들을 줄 서고 있는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32% 수익권까지 올라오고 많은 종목들의 수익이 줄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과 개별 장세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많은 투자 포인트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 MBN골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장중에 많은 정보들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7시 김민성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천연가스 알아보러 가볼게요. 네, 줄선 종목 두 번째 섹터는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매니저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드렸다시피 천연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오늘부터 이 줄 서는 종목은요, 이 1위부터 5위 그동안 줄을 세워왔었는데 오늘은 특징주 3가지를 딱 골라서 와주시고, 이 중에서 탑픽 종목 하나 받는 건 똑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고요. 자, 먼저 오늘은 그 주제가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가 오늘도 계속 올라서 이 신고가를 경신은 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섹터를 갖고 오셨다는 건 천연가스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겨울철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이 각자 지금 이제 그야말로 지금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천연가스가 단기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기적 적어도 중기 정도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고, WTI도 지금 다시 $9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또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이죠.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대량 매수하고 지분 분량을 좀 늘려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다시 연말이나 내년 연초가 되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가 9월달에 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또 기준금리가 이번 주에 또 우리 국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좀 열리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가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반기를 접어들수록 안정감을 좀 가져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맞춰지지 않겠냐. 지금 당장이야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천연가스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좀 실제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날씨에 따라서 오히려 또 천연가스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웠고 열돔 현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겨울이 오히려 더 많이 춥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흐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북극에서도 뭐 얼음이 녹고 있고 뭐 남극 쪽에서 얼음이 녹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온난화 현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여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 오늘 3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를 과연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그 종목은 어떻게 될지 함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관련주로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세 종목 공개됐는데요. 세아제강, GSE,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딱 세 종목만 있으니 보기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세아제강 맨 밑에 위치했는데 저희가 순위를 계속 짜와서 그런지 맨 밑에 있어서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되는 대로 적었습니다. 네, 순서대로 적어주셨다. 오히려 토픽 종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자, 세아제강. 네, 세아제강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세아제강이 지금 배관용, 뭐 전선관, 뭐 석유관, 네. 입용용 보일러와 같은 여러 가지 또 각관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또 법인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거의 한 6대4 정도? 네, 국내가 거의 한 40% 정도? 해외 쪽이 60% 정도 나올 정도로 이런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셰일가스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SH에너지화학도 오늘 좀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런 흐름들이 셰일가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셰일가스가 실제적으로 원유를 시추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내륙에서 지금 이제 시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이제 이동 물류비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차량들이 그 가스를 담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설비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좀 미비하다는 부분이고 물류비가 너무 많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보니까 네.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나오자마자 그냥 태워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워버리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뭐 가스 가격이 워낙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변화를 좀 주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미국향 그리고 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북미향 캐나다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출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은 꾸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알겠습니다. 했는데 철강이 왜 나오나라고 궁금해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 강관, 그 가스와 원유가 원자재가 흘러가는 그 강관 업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아제강 3위가 아니죠. 세 번째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탑3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이 남았습니다. GSE와 한국가스공사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가스 관련주 이야기를 한번 나누다 보니 두 종목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좀 장기적으로 보고 GSE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보자라는 건가요, 혹시? GS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 해서 실적이 이상하거나 그런 회사들은 아닙니다. 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경남 쪽이죠. 경남 쪽 진주라든가 사천, 함양군 쪽에, 도시개발지구라든가 산업단지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동사가 지금 가스 도매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 또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GSE가 그렇다 해서 매출이 갑자기 크게 급증을 한다든지 영업이익에 큰 변화를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심리적인 요소가 좀 많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E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제 네. 가스를 도입해서 그 부분들을 현재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어느 정도 테마성을 가지고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단기 반등 흐름이 최근에 좀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한국가스공사는 좀 실적보다 이슈에 민감한 게 GS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꾸로 봐야 될까요? 오히려 실적으로 더 움직이는 게 한국가스공사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제 네네. LNG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네네. 이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가스공사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한국가스공사가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손입니다. 큰 손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를 도입할 때보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또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잘 모르지만 해외 쪽에 나가면은 상당한 VIP 고객이에요. 한국가스공사가 그 정도로 해외 쪽 이제 가스를 도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해야 되나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도시가스 또 실적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대략 8천억에서 1조 이상은 좀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넘어가게 되면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8천에서 1조 원 이상이 만에 하나 실적 이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다음 해에 있어서 오히려 가스비를 저렴하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뭐 크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한국가스공사, GSE, 세아제강 이렇게 3개 가지고 네. 오셨는데 여기서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잘 움직여줬는 GSE를 좀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까지 함께 GSE 좀 들어볼까요? 자, GSE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뭐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가격적인 투자 전략을 좀 네.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목표가는 지금 8,000원으로 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5,900원에서 6,100원 사이에서 밴드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손절가를 얘기하기도 전에 네. 잘라버려서 그 정도로 좋은 죄송합니다. 종목 인식을 한 거예요, 민수 아나운서가. 손절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요. 손절가는 무의미하다라고 좀 인식을 한 것 같은데 박수원 매니저가 최근에 갖고 온 종목 보면은 손절가 의미 없거든요. 왠 줄 아세요? 네. 휴스틸 53% 올라갔죠. 세비캡은요 지난주에 8%라고 박수원 매니저 이거 오른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야 3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한 리뷰라든지 무료 방송 좀 대응 방법 전략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